지금 심각성이 계속 돼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냐면은 유출된 정보로 불법 유심 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 인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해커가 피해자 명의로 거액을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을 개선하는 등 이거는 정말 우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SK텔레콤 이용자가 2,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금융사에서 지금 25일 날 KB라이프생명 그리고 NH농협생명에서도 SKT 이용자의 SMS 본인 인증을 전면 차단하고 나서고 있답니다. 우리 개인정보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집 주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집 안방에 우리 집에 도락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안과 같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 사고 인지가 4월 18일 날 됐는데 공식 공지까지 4일이 지연됐어요. 4월 22일 날. 근데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법정 기한이 얼마입니까? 개인정보법상에는 24시간이죠, 그죠? 24시간은 아마 이제 과기부 쪽이고 저희 개인정보위원회는 72시간입니다. 72시간인데 이것도 지금 초과해서 지금 신고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SKT가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유심 교체를 발표했는데 근데 기자회견 직후에 일선 대리점에서 일제히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많은데죠, 얘기가? 어? 그리고 SKT가 보면은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로 2022년에 비해서 약 4%를 감액시켰어요. 같은 시기에 KT는 19%를 또 개인정보 보호가 투자를 1218억 원으로 또 증가시키고 LG U+도 292억에서 632% 무려 116%를 투자비를 늘린 것과는 완전 대비된다는 거죠. 네. 이 SK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 재벌 회장 놀이할 때 지금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무위원장님. 이 SK텔레콤이 신고한 내용 외에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나 SK텔레콤청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소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직 그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중대 상황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추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당일날 곧바로 조사를 해서 현장 방문을 그날 당일 했고 구두 설명을 듣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쪽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LG는 LG카드였어요? LG 플러스 아니야 말고 LG카드 개인정보 유출돼서 회사가 존폐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회사 존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2,500만 명의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일반 내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유출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이제 포렌식을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렌식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짧게 걸리면 2, 3개월이고 긴 경우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이 다른 나라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 정도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의 고객 숫자만 해도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기간통신 사업자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넘치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나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꿈에도 혹시 못합니다. KT 쓰세요, 휴대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러한 정보보호 소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또 하면은 앞으로 계속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발 방지해야 되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투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이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네. 그럼 우리 국회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정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죠?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입장을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있으면은. 오늘 뭐 저기 어쨌든 이런 사안 중대한 사항에 오늘 상임위에 현안 질의가 있으면 뭐 준비를 하고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그 어떤 앞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위원회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은 고객 숫자가 워낙 많고 1위 사업자이고 기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처음에 서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2차 인증 같은 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또 일상적이어서 향후에 2차 피해의 우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중대한 상황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저희 위원회 요건 관련해서는 아예 별도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뭐 LG U+라든가 KT 이제 사건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2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당장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뭐 유심 보호 서비스라든가 FDS 뭐 이런 것들 또 유심을 이제 무료로 교환해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국민의 어떤 불안감이 지금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회사가 내놓고 있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게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저희가 회사에 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검토만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당연히 예,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서 오늘 뭐 제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핵 유심만 바꾸면 안전한 겁니까?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이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를 보면 유심이 지금 숫자가 모자라서 5월 말까지 가도 한 500만 개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300만 중에서 500만 명밖에 5월 말까지 가도 안 되는데 그럼 불안해서 통신사를 KT로 바꾸면 LG U+나 KT로 바꾸면 괜찮아요?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만 근데 또 다른 선택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통신사를 바꾸면 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 네네. 그러면 유심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불안한 사람은 통신사를 바꿔도 된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위약금이라든가 결합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겠죠. 네네. 예. 그런 거는 진짜 우리 다른 의원님 말씀 맞다나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예.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